충주시로 26억 원, 충정 11년 6월 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조강에 나가다 이날 상이 세탁한 모시옷을 속에 입었고 강사포의 색도 바랬으므로 좌우가 그 검소함에 감복하였다. 장령, 김희수, 정은, 표빙이 기신제, 장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특징간 성 멍정이 아뢰기를 상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오시어 정성 들여 다스리시기를 꾀하심으로 청명한 정치를 볼 것을 기대하였는데 대간이 아뢰니를 이제껏 윤회하지 않으시니 무사람의 마음이 다 온편치 못하게 여겨집니다. 전조 500년 동안 너무 심하게 부처를 숭상하여 마침내 나라를 망쳤습니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는 전혀 숭상하지 않아 성종께서 축수제를 혁파하셨거니와 이제 이 일을 혁파한다면 인심이 어찌 쾌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기 하신 지 10년 동안 민물이 번성하였으나 시골의 옛 마을에는 제 고장을 떠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눈에 가득히 보이는 묵힌 땅이 다 좋은 밭이어서 그 새만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저 평지는 진전이라도 새를 걷는 법은 게으른 농민을 위하여 하여 세운 것인데 지금 묵은 전지를 백성이 일구려 해도 구태여 하지 않는 까닭은 여러 해의 묵은 새를 다 자기에게 거두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수령도 백성으로 하여금 일구게 할 수 없으니 명년부터는 백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되 그 새를 가혹하게 거두지 말아서 백성이 경작하기를 즐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군액은 많고 민정은 적으므로 수령이 그 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군의 번상 때에는 어린 사람이라도 다 그 정수에 채워서 그 값을 거둡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온갖 죄를 면하려고 뒷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소, 논밭, 집까지 팔아서 그 값을 장만하여 주는데 수령도 이를 금하지 못하는 까닭은 군액이 모자라서 죄를 받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번가를 일족전린에게서 거둠으로 그 폐해를 속히 구제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전라도에는 오히려 여외의 군사가 있고 충청도는 내지라 방어가 기묘하지 않으니 군액을 제감할 수 없다면 수군을 임시로 줄이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적의 폐해가 일족전린에게 미쳐서 백성이 날로 위축하니 군적을 죽이려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군적을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양계의 백성이 제고장을 떠나서 거의 다 죽거나 사천으로 몸을 어떻게 들어가니 만약에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국가의 갑사 정병이 있기는 하나 역시 다 보시라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마땅한 방도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수군의 수를 임시로 줄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민이 많으면 군액이 절로 충실해지거니와 근자에는 양민이 적고 사천이 많다. 수령이 역을 고르지 않게 부과하면 양민이 먼저 그 폐해를 받으므로 다들 즐거야의 사천이 되는 것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60년 이전에 누가 양처를 얻어서 낳은 자식은 수리하지 말 것을 이미 건의하여 아뢰었으나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 하여 60년은 너무 길다는 것으로 의논하여 다시 50년으로 한정해서 아뢰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40년을 한 년으로 하여 40년이 지난 뒤에는 본주가 찾지 못하도록 하면 혹 될 듯합니다. 하고 참천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군적 경차관으로 함경도에 가서 보니 이러하였습니다. 기사년에 군적을 마련할 때 군사에게 보인이 없어 양정을 찾아서 그 수를 채우려 하였으나 양정이 없었습니다. 그 원액이 너무 많은데도 수를 채우지 못하면 죄책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수령이 다 그 수를 헛되이 늘입니다. 즉 관조를 나누어주는 인정의 수로 채우는데 관조를 나누어줄 때 허명을 많이 적으나 육진에는 사람의 수가 모자라므로 집에서 기르는 개의 이름까지 다 적습니다. 또 뒤에 관적을 받아들일 때에도 헛수로 채우므로 현존하는 군액은 다 헛되이 누린 것이었습니다.
신은 아마도 군사의 원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헛되게 느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였다. 히스가 아뢰기를 요즘 듣건대 북도에서 피물을 무역하느라 우리나라의 철물이 모두 피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호인의 화살은 다 녹각으로 촉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쇠 촉을 쓰니 철물이 피지도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물로 피물을 사서 재상이나 벗들이 청하는 것을 채우거나 사리를 꾀하려고 하기 때문이니 조관이 작용하는 초피, 서피를 일체 금지하소서. 또 근자에 조관이 황광피 오자를 즐겨 입으니 이것도 통절이 금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그 말이 지당합니다. 과연 철물로 피물을 사면 철물이 피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또 농으로 피물을 사기도 하는데 이는 더욱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철물이 피지에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크게 이롭지 못한데 이는 오로지 피물을 무역하기 때문이다. 황광피의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황광피로 겉옷을 짓는 것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인데 패조의 초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함경도의 백성은 본디 우직합니다. 국가에서 어느께서 곡식을 사려고 상인을 보내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인이 면포로 백성의 곡식을 사는데 그곳 백성은 면포를 탐내어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죄다 털어서 바꿉니다. 이 때문에 상인이 오진까지 깊이 들어가므로 그 많은 물건이 피지로 많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에서 언을 캐는 것은 당초에 군자를 채우려고 한 것이었으나 사들이는 곡식이 다 백성의 곡식이니 언을 캐더라도 보탬이 없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마천령, 마운령이 높이 솟아 경계를 짓고 있으니 언을 사는 상인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고 단천 이남에서만 곡식을 받아들여서 차차로 북도로 날라들여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상인을 북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면 서울 상인은 다 간교한 무리이므로 그 백성을 넌지시 깨어 서울로 데려오고 또 농물을 많이 사올 것이니 역시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언을 캐지 말게 하는 것은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언을 사는 상인으로서 누가 곡식을 싣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보기 좋은 옷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곳의 곡식을 삽니다. 백성의 곡식을 털어서 군자에 채우니 그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을 캐는 일은 내 생각엔 처음부터 어렵다고 여겼으나 대신에 캐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며 표빙이 아뢰기를 단천에서 언을 캐는 까닭에 철물이 피지에 많이 들어가고 언도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백성 또한 저장한 곡식을 죄다 쓰게 되니 이것이 세 가지 큰 폐단입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북도의 백성은 늘 아껴 쓰지 않아서 평소에 음식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한번 흉년을 당하면 곧 굶어 죽게 되니 곡식을 사서 군자에 채웠다가 혹 이것으로 구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폐단은 없애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우찬성 파결이 본부의 합자가 잦고 또 가르치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여 성균관 동지사의 직을 면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한간으로 겸직하게 해야 하겠으니 갈라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무릇 사유에 합당한 자를 경중, 외방, 당상관, 당하관을 가리지 말고 정부 이조 성균관의 당상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선택하게 하라. 관학의 관원은 제집사로 자출하지 말고 구임하여다가 승천하는 것은 하는 일은 전조의 책임이 있다. 유학이 원점하는 법도 세워야 한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이조정랑 소세양이 수가 독사할 때 온양의 온정에 갔으므로 헌부가 듣고서 추고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이때 상이 학사의 독서를 진념하여 사가에 가지 말고 부지런히 학업에 힘쓰도록 하였으나 세양이 상의 뜻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서지와 함께 온정에 갔다. 근처 수령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주천을 다투어 가지고 와서 공개하며 세양이 태연히 그것을 받아 거리낌 없는 짓을 자행하였으므로 시련이 그를 그러다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일 신의 8번째 기사. 이날 의정부가 다시 서사하기 시작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보다 전에는 권세가 대간에게 맡겨져서 대신은 손을 움츠리고 곁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자주 조정에 나오고 상이 또 불러서 정체를 물음에 채통이 존엄해졌으므로 시론이 아름답게 여겼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유보 지평 김인손의 기신제 장리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한참 잠자코 있다가 이르기를 이 일을 혁파하기가 과연 무엇이 어려우랴. 다만 조종조께서도 갑자기 혁파하기 어려워하시던 일 것이니 하루아침에 모두 혁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내수사의 장례 및 계신제를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아이고야, 큰 거네. 사신은 논한다. 이 뒤로는 내 영이 부족하면 곧 팔도 사찰의 전제를 찾아 모아서 내수사에 옮겨 붙이라고 명하였다. 해마다 위차를 나누어 보내어 거기서 나는 것을 거두어 관창에 날라들여서 내간에 여러 가지 지공을 장만하게 한 이는 장차 여아리상하고 정령이 여러 군데서 나올 조짐이다. 그렇구나.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우림이 장 유호가 아뢰기를 신은 양계에 오래 있었으므로 변방일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죽, 전초, 궁현 따위 물건을 모름지기 많이 들여보내되 세조조의 전례에 따라 감리연관을 가려보내어 군사들에게 고루 주게 하소서. 또 복병하는 일은 힘만 들일 뿐이고 보탬이 없으니 다시 한 차례 돌려가며 채탐하게 하소서. 각부의 권관을 가려보내지 않으므로 거의 다 제 사산 일을 도모하게만 힘쓰고 군사들을 돌보지 않아 변방의 방비가 소홀하게 되며 또 새로 소속된 내금 일을 만호 군관으로 보내므로 군사들이 다 깔보니 무신 가운데서 관질이 높고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만호 권관으로 삼으소서. 또 세조 때에는 내금이가 300인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가 500에 이르니 그 액수가 너무 많으니 그 액수를 줄이고 무용이 있는 자를 가려서 그 수를 충정하소서 하니 호는 90여세이다. 처음에 군공으로 당상이 되었고 뒤에는 노직으로 가정대부에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양계의 바야흐로 사변이 있어 매우 염려했는데 이제 고로의 말을 듣고서 그 계책을 알게 되었다. 그 임기, 응변 등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 이는 변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권간을 가려보내는 일과 전죽 따위의 물건을 들여보내는 일은 아랜대로 하도록 해조에 말하라. 감리연관은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독하였다. 검토관 조강조가 아뢰기를 이 교본은 문장에 능하기는 하나 최충헌의 빌부터 충헌이 바야흐로 미복을 마음대로 하여 국가의 위망이 바로 조석에 달려 있는데도 규본은 한마디 말도 여기에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부쫓기에 겨를이 없었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이것으로 또한 당시의 사기가 매우 퇴락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에 조조가 위복을 마음대로 하여 그 기세가 못할 짓이 없다고 할 만하였으나 아래에 공룡이라는 한 서생이 있었으므로 종식토록 함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기는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입니다. 패조에서 거의 다 죽인 일을 겪고부터는
사기가 자상하였으니 만약에 진작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위란을 당하더라도 누가 감히 특별히 일어서서 위란을 굳이 하겠습니까? 사기라는 것은 유생에게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삼공일지라도 역시 선비이며 상의 한 몸으로만 하더라도 바로 사기의 종주이시니 기풍을 고쳐서 진작하는 기미는 다 함께 달려 있습니다. 성종께서 사기를 진작하심이 지극하셨으므로 한때의 선비가 모두 서로 추양하고 격려하였는데 그 근본은 당초부터 다름 아닌 성종께서 북돋아 기르신 공에 있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광조의 사람됨은 성품이 강정하여 손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성간에서 나왔다. 젊어서 김굉필을 섬겨 이 학에 잠심하였으며 덕기가 성취되매 사림이 존중하였다. 성균관이 경세에 밟고 행실이 다 깨졌다 하여 청가하며 발탁하여 사지에 제수되었다. 별시에 급제하여 홍문 수찬이 되었다. 매양 경련에 들어가면 강론이 종용하였으며 상의 학문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벗들과 유자강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문득 분한 낯빛을 나타내고 나라를 그르친 정상을 극진하게 말하므로 조중이 경외하였다. 시독관 유관이 아뢰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고사를 볼 때에는 자신이 그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시비 사정을 마치 친히 보듯이 해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자의 말이기는 하나 임금의 몸에는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심학이 밟지 못하다면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고 흥하고 망하는 기미를 환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신이 오늘의 풍속을 보건대 일을 할 때 바람을 내듯 서두르는 사람은 다들 잘하는 사람이라 하고 점잖아서 꾸밈이 없는 자는 졸직하다고 지칭하여 비웃으니 이것이 오늘의 풍속 중에서 큰 병통입니다 하였다. 강동이 최이가 쌀 300석을 가져서 국학을 수리하였다는데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최이와 같은 흉악한 사람으로서도 학교를 일으키는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은 한 나라로서도 도리어 학정을 닦지 못하니 되겠는가? 그러나 유생을 학궁에 모이게만 해서는 안 되고 심학을 밝히기를 힘써야 한다 하며 참찬관 윤세호가 아뢰기를 유풍이 요즘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닌 사도가 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권학하는 일을 의논하였더니 다들 절목이나 과조를 말하였는데 나는 그것은 말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습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은 다 심학을 일삼지 않은 소치이다. 사장이 된 자가 심학으로 유생을 이끌되 이를 상례로 한다면 사습이 자연히 크게 변할 것이다. 하며 유관이 아르기를 무릇 사람은 모름지기 유생으로 있을 때 힘써 심학을 숭상하여 마음에 지키는 것이 있고서야 자라서 쓸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세호가 아뢰기를 근래상께서 주의하시는 것은 학교뿐이 아니라 이를테면 민풍과 사습과 오랑캐를 대접하는 일까지도 마음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었고 또 능히 간언을 받아들여서 세습을 거듭하여 구습을 따라 오랜 폐단이 되어 오던 일을 아주 끊으셨으니 이는 사직과 백성의 복입니다. 상께서 대신에게 위임하시는 것은 지극하나 대신 중에는 나라를 제 집처럼 염려하여 나라 일을 자기 임무로 삼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만약 상의 뜻을 우러러 본받아서 찬조하고 보양하는 힘을 한다면 무슨 일인들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상께서는 정성으로 위임하시되 끝내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유관이 아뢰기를 일찍이 정희왕후께서 수렴청정하실 때 여주로서 임호하심으로 군신이 부복하여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하여 이제까지 그대로 구습을 따라왔습니다. 폐조에 이르러서는 군신이 우러러 보았다 하여 주의를 받은 자까지 있었는데 이는 바로 진나라가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억누르던 법이요 임금과 신하가 한 몸이 되어 정의가 서로 맞는 뜻이 아닙니다. 조정의 옛일을 간과해 군신을 접할 때 다 몸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게 하면 아래에서 회포를 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도 말을 들을 때 낯빛을 살피어 군신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의 분세는 비록 높고 낮은 차등은 있기는 하나 정의는 서로 맞게 해야 된다. 전에 이미 부복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하였다. 광조가 아뢰기를
지금 진강하는 고려사 전로는 야대에 적절하지 않으며 중용대학 성리 대전 건설학과 같은 책들이 보시기에 적당합니다. 야대의 청명한 때에 이런 글을 강론하면 성악이 매우 고명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문종께서 일찍이 건설학을 보고부터 얻는 것이 많았다 하셨는데 국조보감을 수찬한 자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더구나 옛사람의 야기의 맑음은 아침이나 낮과 다르다는 야기의 설이 있으니 반드시 이런 글을 진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야대에서 사기를 보면 여전히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고 흥하고 망한 자체를 비춰볼 수 있으니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용대학과 아울러 강론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전일 야대에서 승직 경영관이 중용대학을 강론하였으니 지금도 대학에서 대문을 따내어 강론하면 되겠다 하였다. 세호, 유관, 광조가 서로 논란하다가 한밤이 되었어야 파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M자 7번째 기사. 예조에 분부하였다. 기신제를 베푼 것은 전조에서 시작되어 상하가 모두 제를 베풀어 복을 비는 것에 익숙해지고 드디어 습속이 된 것이다. 아조에 이르러서는 이 교를 깊이 배척하여 풍속이 점점 바르게 돌아가나 기신제의 일만은 지금까지 구습을 따라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말하는 자가 다들 고쳐 바로잡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였다. 다만 선왕조의 옛일이라 하여 차마 문득 고치지 못하고 주저하여 왔는데 대신에게 물으니 다들 고쳐야 한다 하고 나도 선조를 받드는 효도에는 본디 올바른 예도가 있을 것이요 욕되게 하는 일에 구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뒤로는 선왕 선후의 기신제를 영구히 혁파하여 거행하지 말라. 기신제 장례 내수사 다 혁파하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일 임자 8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주장합 및 동생 수은두 등이 제형 망합이 적의 괴수를 대참한 일을 남내가 무고하였다 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남내와 싸우며 마땅히 꾸짖기를 너의 형 망합이 적의 괴수를 대참한 일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일인데 너가 이 일을 핑계삼아 남내와 싸우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너의 형은 대참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한 일이 많으므로 성조 피인이 진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여 엄한 말로 답해야 합니다. 거지리는 성 밑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저 심처의 되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고하여 왔으니 공이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남녀가 침범당하여 장성 안으로 의탁해 들어온 것을 머물러 살게 하지 않고서 쫓아 보내면 거지리뿐 아니라 육진의 성저 피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충성의 뜻이 점점 줄어들어 병고가 있더라도 고하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피인들이 서로 싸울 때는 진장이 장성 안에서 엄히 군사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제 피인들이 만약 원수를 쫓아와 잡는다는 핑계로 장성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면 이는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부득이 대응해야 하니 기회를 보아서 대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교활한 되가 겉으로는 남내에게 보복한다고 성명하여 변장을 시험한 뜻은 실은 우리나라의 경종을 정탐하려는 것이니 변장을 시켜 준엄한 말로 망합은 조정해서 무리하여 스스로 제 죄를 재촉하는 것이고 바깥 사람이 모함한 말 때문에 아닌데 너가 적의 괴수를 대참한 일 때문에 말이 생길까봐 좋아하니 틀림없이 망합이 범한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너의 입에서 드러났다. 내가 싸움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조중에 치게 할 것이며 조중이 너의 형을 추국하여 중한 죄를 줄 것이다. 망합 자신의 일이므로 너희들과 관계가 없는데 서로 선동하여 조용하지 않고 함께 죄에 빠진다면 역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런 뜻으로 다 이르게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이원간이 아뢰기를
그늘 수인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형을 가하는 관리를 다 추구하여 아뢰었으나 버려두도록 명하시고 오직 형리 조아랑 최학만이 파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가 방자하여 허물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가 간혹 있으며 외방의 수령도 수인을 돌보지 않아 사제까지는 되지 않는데도 혹 죽음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다. 조옥에 갇힌 사람은 죄가 중하기는 하나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니 국가가 수인을 돌보는 본의를 크게 잃은 것입니다. 보방으로 말하면 옥사장들이 사옥을 만들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칸에 섞어 넣어 두고서 음식을 주지 않고 뇌물을 많이 받는 등 혹독하게 침노하니 그 괴로움이 옥수보다 심합니다. 그 단속하지 않은 관원을 사중에서 바야흐로 추구하거니와 수인을 돌보지 않은 관리들도 죄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이 물불 가운데 있으면 빨리 구제해야 한다. 그들 백성의 권궁이 지극하여 조부를 감면하라는 명을 내려도 수령이 봉행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를 받는 것이 폐주와 다름없다고 한다. 하며 원간이 아뢰기를 특근대 외방의 수령이 면제된 호역을 다른 민호에 편입하는 것도 이미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더욱 고을 안에서 쓸 물건까지 백성에게 배정하여 거두어 들이므로 가난한 백성이 거의 지탱하지 못하니 이러한 사람은 통절히 다스리고 또 법표을 밝혀서 권려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수령 중에서 청렴하고 근신하여 백성을 돌보는 자는 초천하고 담화하고 잔악한 자는 퇴척하면 아마도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교검의 근본은 감사의 전체가 엄명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지사 남건이 아뢰기를 예전에 사마광이 인종에게 대답하기를 신이 힘써 배워서 얻은 것은 인, 명, 무 세 가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의 덕으로는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늘 사마광의 말을 체념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덕을 갖추어 변함없이 실행하면 관리의 직사도 잘 거행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참차간 김안루가 아뢰기를 임금의 덕은 인, 명, 무 세 가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른바 인은 유약하고 고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다 바른 데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른바 명은 자잘하게 살피는 작은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임금처럼 널리 천하의 일을 보고 들어 천하의 이목을 내 이목으로 삼아 광명정대한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른바 무는 형벌과 위무와 군사를 자주 일으켜 무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에 임하여 시비를 결단하되 의리에 마땅한 것이면 의심 없이 결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세 가지 덕 중에서 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명무는 과연 그것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전에는 인명무의 요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몰랐더니 이제야 비로소 그 설명을 들었다 하였다. 특징관 이 점이 아래기를 근자의 사학에 입학하지 않은 선비도 원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하여 많이 위조하기도 하고 늙고 병든 어버이 때문에 진성을 내기도 하고 반원점 문자를 냈는데도 단속하지 않으므로 거간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 일은 다만 절목이나 과조 따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사장을 가려서 맡겨 힘써 행하게 하면 아마도 잘 될 것이다. 하매 남군이 아뢰기를 근래 유풍이 예와 같지 않아 남에게 듣고 배워서 익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로잡기는 어려우니 상께서 학문을 권장하시는 뜻을 시종 한결같이 스스로 굳게 하시어 그치지 마시고 깊이 그 속에 스며들게 하여 교화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효험을 보려는 것을 서두러서는 안 되고 고무진작하여 오래 기다리면 절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조 광조가 아뢰기를 여형은 주목 왕이 형에 대해 가르친 말인데 모두가 백성을 가엾이 여기고 염려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으로 3대의 뜻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형벌을 남용하는 관리를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국가에서 형벌을 삼가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으나 외방에는 형벌을 남용하는 관리가 많고 삼가는 자는 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벌을 다스리는 데 도움으로 쓰는 도구일 뿐인데 형벌은 다스린 데 도움으로 쓰는 도구일 뿐이고 교화가 바로 어뜸이니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라야 비로소 형벌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로지 형벌을 어뜸으로 삼으니 이것은 근본과 말단을 가릴 줄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여다. 시독관 유관이 아뢰기를 대저 제사에는 다 명분이 있으니 천자라야 천지의 제사하고 제후라야 산천의 제사하여 각각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축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여 민서도 산천의 제사하니 그 예도를 넘고 분수를 지나는 것이 심합니다. 국가가 여물을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 동서의 활 인서에 많이 붙였으니 그 뿌리를 뽑지 않고서 그 말이 한들 되겠습니까? 근자에 이미 기신제 및 내수자의 장리를 혁파하였으므로 사기가 절로 북돋아질 것입니다. 저 소격서의 도교와 같은 일도 좌도이니 하나라도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며 이것도 아울러 혁파하여 성취가 더욱 융성해질 것입니다. 예전부터 부처를 승상하기로는 양무제 같은 이가 없으나 마침내 굶어 죽었고 도교를 승상하기로는 송나라 휘종, 흠종 같은 이가 없었으나 마침내 남의 나라의 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교를 없애는데도 도교도 아울러 없애면 오도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김안노가 아뢰기를 도교는 오로지 복을 빌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이제는 권례의 도류로 서로 번갈아 입번하니 사도를 지키는 자를 어찌 권례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격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나 해이하여 단속하지 않으니 물음들이 통절이 검해야 성취에 더욱 빛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이 현혹되기 쉬운 것은 불도이고 도교는 사람이 깊이 믿지 않으며 그 엄사를 금하는 것은 본디 법사가 단속할 것이다. 소격사는 관까지 설치하여 조종조에서도 폐지하지 않았다. 하매 안노가 아뢰기를 엄사라는 것은 외방의 선왕당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성황신이 내려온다는 말이 나면 한 길을 메우도록 사람이 몰려드니 어찌 이와 같이 이치에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격서는 예전부터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모름지기 쾌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기사관 유성춘이 아뢰기를 근자에 이미 기신제를 혁파하여 모든 좌도에 관계되는 일이 다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안노가 아랜 것처럼 외방의 성황당의 일은 매우 허망한데도 성황신이 내려온다는 때에는 사족의 남녀까지도 모두 모여듭니다. 그 중에서도 나주 검성산의 상황이 더욱 심합니다. 신의 처아비 김승조가 나주 목사로 있다가 갈려온 뒤에 금성산 성황 사이에서 바치는 쌀 60여석을 거둬들이지 말 것을 청하여 윤대에서 아뢰었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성황 당사에 쌀을 내게 하면서 어찌 민속의 폐단을 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이창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이것은 양로할 뿐 아니라 지도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나라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명제 때 벽옹에 나아가 장로를 뵈니 교문을 불러서 보고 듣는 자가 매우 많았다 합니다. 임금은 모름지기 경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설경 기준이 아뢰기를 무왕은 덕은 성인이고 종기의 하기는 천자인데도 오히려 이처럼 스승을 존중하였는데 더구나 그 덕이 무왕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겠습니까? 임금이 스승을 존중하여 학교를 일으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아랫사람이 취향에 저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삼로 오경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니 이러한 일을 거행해야 마땅하나 그러나 삼로 오경으로 삼을 만한 자가 없으므로
아직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하르기를 이것은 참으로 제왕의 성예라 성종조에서도 이 예를 거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노성한 제사장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내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이 예를 거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를 거행하지 않더라도 길언하여 자신이 성인인 채 하지 않는 뜻을 보이는 일 같은 것은 그 행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 제왕일지라도 내 정치가 이미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인데 더구나 지금 어찌 내 정치가 이미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저 조정의 일은 대신이 건의하고 수시는 봉행할 따름인데 요즘 보건대 대신에게서 건의하는 일이 없고 모든 건백하는 일이 도리어 소신에게서 나온다. 더욱 대신이 건명할 일을 소신도 혹 아래에서 고치니 이는 잘못이다. 주강 석강에도 이를 말할 때가 있으니 항상 정부 당상 이론을 입참하게 하는 것이었다한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성종 초년에는 조강 뒤에 경련의 당상 이론이 늘 남아서 대령하였고 주강 조강에도 입시하였으니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의 당상이 입참하도록 하라 하며 대산 조원계가 아뢰기를 이는 무사람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단은 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의논은 대신과 함께해서 정해야 하나 재단은 상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물을 잘못 쓴 것을 탓할 것도 없고 정치의 잘못도 헐떠들 것도 없다. 오직 대인이라야 임금 마음을 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하였으니 대신이 경연에 입참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짙은 초록색 물을 들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간원이 상소 가운데 농급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박원종의 처 윤씨의 상언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살림, 천택의 이의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난지포는 월산대군이 생존했을 때부터 이반을 바꿔서 고기를 잡았고 대군이 죽은 뒤에는 부인과 박원종의 처 윤씨가 다시 이반을 받아서 이제까지 고기를 잡았다. 김포, 통진, 교화, 양천 등에서도 위어를 잡아서 진상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제 이반을 받아서 오래도록 사렵하는 포에 대하여 진상을 핑계삼아 어렵을 검하도록 넌저시 개청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사옹원의 관우를 추고하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라 상께서 분부하신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뜻은 지당하시나 사옹원이 고기잡이를 금하도록 정한 것이 소민을 물건인데도 이렇게 하면 백성과 함께 나눈다는 뜻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월산대군이 생존했을 때 성종께서 내려주신 것인데 박원종이 죽은 뒤에 부인이 계속 차지한 것이며 사옥원의 뜻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사옥원의 권한을 추구하라고 명하신 것은 사체에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옥원이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진상에 채우고자 하니 이것을 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상언에 대해서는 생전에 허가한다는 뜻으로 판부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4일은 갑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 한제와 황제가 있었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4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동관 성 밑에 사는 피인 아두 감토 등이 변방 사람을 노력하여 갔으므로 종성부사 이기가 쫓아가 목을 베어서 바쳤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4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간원이 오랫동안 이를 아뢰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간이 늘 날마다 예고라의 사람의 과실을 아래대 숨은 허물까지도 덜추어서 작은 잘못도 버려두지 않아 조정에 온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눈앞의 허물을 잘 가리느라고 외적인 채무만을 꾸미니 현우가 더욱 혼동되고 사정이 가려지지 않았다. 모든 논박에 있어서 사람을 마치 깊은 못에 떨어뜨릴 듯이 하므로 상이 굳게 거절하여 듣지 않으면 또 혹 잠시 그쳤다가는 다시 다른 사람을 논박하였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마치 일과처럼 되니 그때 사람들이 모 대신 모가 논박당한다고 기롱하였다. 대간의 말을 그때 사람들이 이처럼 신복하지 않았으므로 상도 예사로 보아 넘겨서 시비가 반년한 일일지라도 의례 유난하였다. 이때 이르러 간원이 소관의 작은 잘못과 조정의 작은 허물을 농게하지 않아서 이미 대여섯 달이 지나도록 이 일을 아뢰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옳게 여겼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이 행이 대사관이 되고 김내문이 사관이 되고 유돈이 헌납이 된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행은 잘못 정체를 알아서 간원의 임무는 헌부가 규거하는 책무를 맡은 것과는 달라서 다만 곤직의 권리실을 간쟁하고 대신에 과실을 논박하는 일을 맡을 뿐이고 온갖 집사를 간쟁하고 대신에 과실을 논박하는 일을 맡을 뿐이고 온갖 집사의 작은 것을 번거롭게 아랠 것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매우 심한 자만을 가려서 논하니 그 뒤에 간원들도 행 등의 의논을 따랐다. 진조실의 25권 중종 11년 6월 5일 을며 첫 번째 기사 전라도 흥덕의 향리 진가는 전에 효행으로 정려되었었는데 사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에 그 어머니가 상은하에 송원하니 전교하기를 그 어미가 늙었고 간도 효행이 있으니 특별히 사변을 면하게 하여 백성을 격려하여 효도를 진작하게 하라 개청하였다. 중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6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정전에 다시 기거하고 찬선을 줄이지 말 것을 개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6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영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대신 1인과 지, 경련, 동, 지, 경련 중의 1인을 주강, 석강에 입참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대신이 이를 폐하게 된 데하여 어렵게 여김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중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6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당상 종친이 문안 드릴 때에 공개하는 것을 다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전에 가뭄 때문에 없앴는데 종부시가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며 그대로 따른 것이다. 중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6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의건부가 아뢰기를 모든 크고 작은 죄는 다 대명률에 따라서 과단합니다. 상위원의 도둑은 도둑 중에서도 중한 것이니 큰 벌을 내려야 하나 경제의 육전을 상고하건대 본래의 물건을 훔쳤더라도 의용하는 물건이 아니면 모두 도창고정량의 법에 의하여 논결한다 하였으니 나수천은 이 율에 의하여 할 것입니다. 중률을 따를 것인지 경률을 따를 것인지를 대신에게 의논하여 항규로 사무소 써안이 정부에 묻도록 명하였다. 중조실록 20억 원 중종 11년 6월 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내전의 사송 위에는 전례에 따라서 접견하셔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제 비록 우택이 흡족하여 정전을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죄변이 많아 음악을 써서 잔치를 베풀지 않으므로 미안한 듯은 하다. 그러나 오랑캐를 접대하는 것은 다른 잔치의 예와는 달라 거행해도 될 듯하니 그 당부를 대신에게 물으라 하매 대신이 아뢰기를 이것은 군신이 다 잔치에 모여서 즐기는 것과는 다르고 원나라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니 예로 보아 거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선왕조에서도 접견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지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25억 원 중종 11년 6월 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이조가 병조 주하랑 유윤덕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윤덕은 주년 안에 5번 주회를 범하였으므로 이조가 대전 고과주의 주년에 병으로 출사하지 않은 것이 30일을 넘은 자와 의친 공신으로서 10악 외의 주회를 5번 범한 자는 모두 사유 이전의 주회일지라도 분간하지 않고 개문하여 파직한다는 어구에 의거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정원이 아뢰기를 병이 30일을 넘은 자라 한 것은 문무백관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5번 죄를 범한 자는 파직한다고 한 것은 공신 의친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조가 문무백관 공신의 친을 하나로 합쳐서 보았으므로 유윤덕의 파직을 청하는 계목을 이를 구별하지 않고 범연히 주년의 다섯번 죄를 범한 자로 칭하였으나 신등은 그 두 종이 각각 백관과 공신의 친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록 유윤덕의 일에는 관계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용법이 귀일하지 않았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등의 소견도 그 당부를 알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을 하나로 정한 뒤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잔가하기를 정원이 주년의 병이 30일을 넘은 자라는 말이 문무백관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과연 옳다. 그러나 의친 공신으로서 시박 외의 죄를 다섯 번 범한 자는 사유전의 죄라도 분간하지 않고 계문하에 파직한다고 한 것을 문세로 보면 정원의 말이 틀린 듯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초본일지라도 죄가 파직에 이를 만큼 중하다면 어찌 반드시 다섯 번 범하기에 이르러야만 하겠는가? 이른바 다섯 번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파직까지는 되지 않을 가벼운 죄를 통계하여 말한 것이다. 과연 의친 공신만을 위하여 쓸 뿐이고 다른 조간을 논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친 공신을 본디 중하게 대우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다른 조간보다 경하게 대우하는 것이 된다. 이조의 뜻은 백관하게 일률적으로 보았으므로 그 공사가 그리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9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경우의 유학으로서 원점이 200이 된 자는 향시 한성시를 볼 수 있게 하되 성균관에서 기재하는 유생과 사학의 유생들의 원점수는 달마다 예조에 신보하고 교생의 원점수는 각각 그 수령이 달마다 관찰사에게 신보하여 치보하여다가 과거 볼 때의 경중은 예조가 치보한 수를 상과하여 농명하고 외방은 진성 및 감사가 치부한 원점의 수를 상과하여 과거 볼 수 있게 하며 함부로 계수한 관리가 있으면 추구하여 중하게 논제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9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최한홍이 장계하였다. 신이 진도에 이르니 망합이 제 아들과 함께 신을 만나보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사또가 진에 이르렀단 말을 듣고서 북도에서 오래 뵀던 정분 최한홍은 전에 북도 병사였다. 잊지 못하고 또 경중의 소식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뵈러 왔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너는 피인으로서 관리가 이품에 이르고 근고에 전례가 없는 호환상을 받았다. 그런데도 나라의 은혜가 중한 것을 모르고 조종해서 분노를 발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중한 법으로 처치하였을 것이나 조종이 특별히 화외의 사람이라 너그러운 법을 써서 여기에 유비하였는데 다시 무슨 더할 말이 있느냐 하였더니 망합 부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망합이 다시 고하기를 내 아들을 여기에 두고 나를 놓아주시며 어떨런지 조정에 아뢰어 주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 도의 모든 군무는 절도사가 개범할 수 있으나 너희들의 이 일 같은 것은 계달하지 못하는 법이다 하였더니 망합이 말하기를 여기 와서 괴롭게 머물러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여 늘 스스로 죽으려고 하였으나 다만 제 자식 때문에 구차히 목숨을 이어갈 뿐입니다. 또 지난해 상경하였을 때 정승이 말하기를 너의 아들 한 사람을 시조하도록 허가하겠다 하였으나 내가 내 아들은 조를 모를 뿐 아니라 나이가 젊고 미열하다 하여 드디어 사양하고 좋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뉘우쳐도 미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마감이 들어있는 집은 성 밖에 있는데 이웃과 멀리 떨어져서 왜 따로 있으므로 도망할 것이 염려되어 신이 다시 묻기를 너의 집은 이웃 없이 왜 따로 있으니 도둑이 두렵지 않느냐 하였더니 망합이 답하기를 과연 말씀과 같다. 그러나 죄인이 사는 곳에 무슨 훔칠 물건이 있겠습니까? 하게 신이 답하기를 도둑이라는 것은 많건 적건 헤아리지 않아 한 마리 쌀만 보아도 길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흔히 있으므로 대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본관으로 하여금 군사를 많이 내어 지키게 하겠다 하였더니 망합이 고두하고 물러갔습니다.
충정시로 20억 충정 11년 6월 9일 김이 7번째 기사 전라도 인피현의 이양녀 석비는 제인 김부 응수리의 아내인데 시부모를 공경을 다해서 섬기고 지 아비가 아련히 밤낮으로 약수발을 들어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지 아비가 죽자 석비가 욕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지 아비를 따라서 죽겠다 하고 스스로 드디어 목매어 죽었다. 관찰사 허경이 장문하니 정문 복호를 명하였다. 준조실의 25군 중정 11년 6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조가 아래기를 대전의 오 범죄의 조항은 문세로 보면 다만 공신의 친을 가리켜 말한 듯하나 그렇게 하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방해됩니다. 다만 공신의 친을 가리키고 다른 조간이 여기에 끼지 않는다면 공신의 친을 대우하는 것이 도리어 경하게 되므로 부득이 통틀어 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문세로 보면 다만 공신의친을 가리켜 말한 듯하나 그렇게 하면 공신의친이 도리어 경해지고 다른 조간이 도리어 중해진다. 법은 귀일하게 한 뒤에 적용해야 한다. 또 외방의 수령은 권장과 징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백성의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 중에서 당상관에게는 반드시 당표리를 내리나 드러내어 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못되니 반드시 작상으로 포장해야 할 것이다. 작상과 표리 어느 것이 마땅한지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전교하기를 주년 안에 5번 주의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윤덕만이 아닐 것인데 윤덕에게만 시행하면 법의 적용이 고르지 않으니 빠짐없이 서게 하라. 또 이 뒤로 5번 죄를 범하는 자는 주년이 못되더라도 서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정 11년 6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종친 의상군 이창을 의건부에 가두고 전교하기를 창은 서모를 때리고 가산을 부수었으므로 풍교에 매우 관계되니 추국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손중돈이 장계하기를 안동부사 이우는 청렴하고 간결하여 사가 없으며 창원부사 신공전은 근면하고 근신하고 청렴하고 재능이 있으며 현풍 현감 박차는 청렴하고 근신하여 요동되지 않아서 모두 서리가 두려워하고 백성이 복종합니다 하였는데 대개 전일 수령 중에서 청렴하고 근신하여 봉공하는 자는 실적을 살펴서 수시로 아래라는 하유에 말미암은 것이다. 미리 이조에 내려짐에 이조가 아래기를 이우는 안동에서 명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에 진주 목사로 있을 때에도 정적을 드러냈으며 신공전은 매우 청렴하고 근신하며 박차는 효행으로 서용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가게하여 상주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후 신공전은 다 상가할 만하다. 박차는 계자가 통훈이므로 상가하면 당상에 오를 터인데 현감으로서 당상에 오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갈려 돌아오거든 벼슬을 올려야 할 것이다. 다만 갈릴 때를 기다려서 상직하는 것은 너무 늦으니 어찌하랴 하며 이조가 아래기를 보상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 준다고 이름을 붙였으면 어찌 가릴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무릇 사람의 일이란 역시 알 수 없는 것이니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백성을 잘 다스린다고 이름 붙이고서 경직으로 승천한다면 역시 온편치 못합니다. 전체 뒤에는 도내의 오품 수령의 빈자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때를 기다려서 승차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그리하라 정교하였다. 충주시로 25원 중종 11년 6월 10일의 신유 세 번째 기사 함경도 영흥부의 관노의 집에서 머리 하나 발 넷 똥구멍 둘인 암탉이 나고 홍원현의 인가에서 개가 젖으로부터 새끼 3마리를 낳았고 살 말에 그 구멍이 아문 일이 있었다. 어머야, 이런 일이 있나?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함양과 전라도 진안에 우박이 내렸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대간으로 하여금 늘 승문원에 사진하여 부경 문서를 쓰게 합니다. 대저 4대 일은 워낙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니 대간이 다른 일을 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쓰게 하겠으나 다른 사람들 중에 쓸만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늘 사진하여 쓰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가령 대간이 된 자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가 많은데 항식으로 하게 된다면 직사를 그만두고서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당초에 대간으로 하여금 쓰게 하기를 청하였을 때 내 생각에도 부당하다고 여겼다. 고사를 보면 간이 대부를 보내어 어느 일에 관한 말을 하게 하였으나 사체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사대는 중대한 일이므로 아마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잘 쓰는 자가 있다면 대간이 쓸 것은 없다. 정성에게 물어야 하리라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재상일지라도 다 썼으며 대간도 겸간이므로 전에는 개청을 기다리지 않고서 썼는데 지금은 대간이 쓰려 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개청한 것입니다. 전례대로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따로서 잘 쓰는 자가 적거든 대간이 가서 쓰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정원 홍문관 독서당에 선언하되 각각 중사를 보내어 고언하고 사람마다 각각 호초 2승과 붓 먹을 내리고 희우 07 7월편 사무일 분지 저 한천이란 시제를 7언율을 짓게 하고 이르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모로 외람되게 조종이 어렵고 큰 개통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고 걱정한 지 이제 11년이 되는데 천재와 물개가 없는 해가 없었거니와 올해는 가뭄이 더욱 심하여 되풀이하여 허물을 반성하며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맛나지 않으며 애타는 마음과 근심하는 정성이 이미 오래드니 요즘은 하늘이 내린 우택이 흡족할 만하니 내 마음이 느낌뿐 아니라 온 신민이 누구인들 기쁘지 않으랴. 특히 중사를 보내어 문방의 재고와 복약에 쓰는 물건을 내리니 너희들은 사양하지 말고 받고 시를 지어서 바치라. 연성군 승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급기비 장계하기를 황간 현감 박영은 직사를 삼가 돌보고 본공에 탄염이 없어 정적이 특이하며 충주 목사 이귀는 벼슬살이에 근실하고 밖으로부터 요동되지 않고 민사에 전념합니다 하였는데 각각 한 계좌를 올려주도록 명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영은 무과에 합격하였으나 벼슬하지 않고 선산에 물러가 살면서 정붕에게서 배워서 크게 성취한 바가 있었으며 이때 이르러서는 발탁되어 강계부사를 제수받았다. 좋은 분이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함양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후생을 정시하였다. 생원 김희열이 어뜸을 차지하였는데 직부 전시를 명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희천에 대풍이 불고 우박이 내려 화가를 상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전에 가뭄을 만나서 외방의 수령 중에 탐호하고 백성을 침학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므로 하유하여 실적을 갖추어 아뢰게 하셨는데 다만 청렴하고 근신하여 본공하는 자를 아뢰고 탐호하고 백성을 침학하는 자는 미처 아는 바가 없다 하니 이를 알 수 없다면 청렴하고 근신하여 본공하는 자는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질고 재능 있는 정적이 무사람이 다 아는 바라면 좋으나 다만 그 도내에서 정적이 있는 자를 아뢰었는데도 일체 다 승직하면 관적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 뒤로는 계본이 올라오면 대신에게 하문하시어 참으로 어진 자는 승직하여야 하겠으나 그 나머지는 혹 표리를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임 취재에는 이미 대간이 가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취재는 정할 듯 하나 국가에서 이미 육경에게 위임하고서 대간을 시켜 감찰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처사가 잦따라서 사체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또 전자에 재변이 많음으로 비전하셨는데 이제 다만 우택에 흡족하다하여 복전하셨습니다. 복전할지라도 대신의 청을 기다리고 또 복전의 뜻을 중요히 하유하시고 복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가문뿐 아니라 다른 재변이 아직도 많은데 한갓 우택에 흡족하다하여 공고하는 뜻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 대전에 이른바 병으로 출사하지 않은 것이 30일을 넘는 자라 한 것은 백관과 공신 의친을 아우러 가리켜 말한 것이 말한 것이고 다섯 번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공신 의친만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 법의 뜻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으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에 정해서 아랫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수령은 선악을 보편해야 하므로 감사가 아닌 것이다. 이우, 신공제, 박찬 등은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하므로 이미 가자하거나 성사하였거니와 이 뒤로는 감사의 계본을 대신에게 수의하겠다. 복전의 일은 정훈이 청함에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정훈이 다시 청하고 또 상정께서 감선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을 들어 말함으로 부득이 따랐는데 그 뒤에 홍문관이 복전이 너무 빠르다고 하기에 나도 생각해 보니 너무 빨랐다. 이임 취재의 일은 전일에 대신이 의논하는 것을 내가 친히 들었다. 대간으로 하여금 시험에 참여하게 하기는 하나 이조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며 잡과 취재에 있어서 대간이 또한 참여하는데 더구나 사로에 통하는 것은 워낙 중요하매라. 대간으로 하여금 감찰하게 한들 사체에 무엇이 해로우랴. 이제 이미 법을 세웠으니 가벼이 고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법은 가벼이 세우고 가벼이 고치니 매우 옳지 못하다. 대전의 법은 뒷날 연방 때에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